여러분들 헛짓거리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제 스스로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네고백입니다. 5주차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냐면 서점을 또 갔습니다. 서점을 갔는데 어떤 책을 볼까 쭉 둘러보던 와중에 시작의 기술 옆에 바로 이 책이 있었어요. 왜 생긴 것도 비슷하고 책 크기도 완전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책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또 그거는 사지 않고 이것만 한 권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며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잘못된 생각을 조금 더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가장 아픈 기억과 아픈 상처, 아픈 기억이라 해야 될까요? 아픈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둘 다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분은 당신만의 언어로 구성된다. 제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죽겠다,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배고프다, 뭐 이런 류의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말을 자주 들으시던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죽겠다라는 말보다는 살겠다라고 하면은 너에게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라고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 올랐을 때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더 너에게 다른 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되도록이면은 죽겠다라는 말을 안 하면서 굳이 저도 모르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할 때도 있습니다. 나오려고 한다면 죽겠다보단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괜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는 살겠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뇌를 속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봤는데요. 시작의 기술에서 알려줬었는 것처럼 나는 의지가 있어.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잘 사용하고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나는 지금 아침잠을 이겨서 일어날 의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놓고 소리가 울렸는데도 바로 널진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바로 널 때도 있었는데 바로 널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울리자마자 그래 나는 지금 바로 빨래를 널 의지가 있어 하면서 바로 달려가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양치질도 그렇고요. 여타 다른 행동들을 시작할 때 제가 계획하고 있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것을 할 의지가 있어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기술을 읽은 것이 저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나는 의지가 있어 라고 하고 저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하고 났을 때 괜시리 이런 말을 내뱉어요. 그래 내가 이겼다 라고 합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한 번 더 방점을 찍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제게 에너지도 생기고 작은 기쁨의 표현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분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히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련의 많은 생각들이겠지만은 말로써도 감정 표현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하나가 스쳤는데 그 단어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 던져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고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 당신은 거기에 내 던져졌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당신보다 먼저 존재했고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맞아요. 내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유전자도 내 던져짐 중 하나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났을 때 가족의 경제,
사회적 지위는 어땠는지, 문화와 관습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사회에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내 던져진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저의 선택권, 저의 발언권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 나는 그럴까? 왜 나는 그럴까? 즉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 중 가장 제가 많이 했던 것, 주황색 글씨로 표현됐죠. 아직도 당신 부모가 더 훌륭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내 삶이 왜 이런 식으로 펼쳐졌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쉽고 간단한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 길들을 지금 당장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탓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경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야말로 가장 만만한 타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만큼 참담하고 해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요. 가족들 모두가 저의 타겟은 아닙니다. 저의 타겟은 한 명이었고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무너진 저희 가정을 다시 세우지 못하셨어요. 가정을 다시 세우신 분은 그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셨죠. 그 대상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같은 남자지만 정말 책임감 없는 행동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지만 쉽게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당신의 부모로 둔 것은 내 던져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을 결의를 다지는 동력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 늘 신경 쓰이고 쓰라린 구석 하나가 남을 것이다. 너무나 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결의를 다진 동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저에게 많은 동력으로 작용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은 언제나 저에게 쓰라린 구석으로 남아있었죠. 품으려고 많은 노력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 챙기자. 나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셨던 어머니를 좀 지켜주는 것이 지금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잘 있다면 어머니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굳건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마음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도 뭔가를 해소하고 싶지만 해소할 수 없는 이 마음. 책을 읽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삶을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 사고를 100%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100% 본인의 의지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를 만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결과값들의 합이 지금 저의 모습인 겁니다. 즉 현재라는 것이죠. 또 하다 보니까 박세로의 말이 떠오르네요.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저 승거이 알자. 인사해라. 잘 지냈어?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큰 내용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새해 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적용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월초 1월달에 읽었던 시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날지는 모르시겠어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말을 잘 하고 있고요. 시작의 기술에서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것은 7번째에 있던 것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기대를 하지 말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래도 50%는 성공했잖아요. 책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두 개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는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바른 독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었고, 그 독서를 통해서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매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다독을 해라. 아니면은 다독을 하지 말고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적용을 시켜라 라고 합니다. 저는 많이 읽으려고도 노력을 하고 적용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나에게 바로 떠오르는 것이 뭔가, 그것이 내게 독서를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가려고 해요. 내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내 던져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 가정 환경이 이렇고 과거에 내가 발생시켰던 원인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여야 했죠. 내가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제가 잘해서 좋은 결과값으로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자. 부정하지 말자. 그러면 책 표지에 있는 이 문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헛짓거리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제 스스로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내 던져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 던져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나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제 인생을 구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의 고백이었습니다.